김성환의 시사야.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출전한 한국 야구 대표팀, 오늘 호주와의 첫 경기에서 선전했지만 아쉽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숙명의 라이벌 일본과의 맞대결이 예정돼 있기도 한데요. 내일 열리는 한일전에서는 우리 대표팀이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윤성민 KBS 해설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호주와는 8연승을 했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였는데 우리 대표님이 아쉽게도 1점 차로 패했거든요. 일단 네네. 해설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기? 일단 오늘 경기를 쭉 지켜봤는데 너무 네. 아쉽더라고요. 예. 예전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뭐 김광현 선수라든지 뭐 류현진 선수 참 20대 초반부터 어떻게 보면 약간 능구렁이 같은 정말 베테랑 같은 투구를 했었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네. 그 이후에 사실 이 젊은 투수들이 사실 좀 성장이 좀 더딘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국제대회 특성상 사실 뭐 힘으로 승부하는 투수들보다는 좀 영리하게 코너워크나 좀 구질이나 타이밍 싸움 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좋은 승부를 펼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역전을 한 이후에 투수들이 같은 템포 그냥 계속 하나 둘에 똑같은 패턴의 투구를 하거든요. 네. 사실 타자를 상대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뭐 9위, 9 정도 좋지만 네. 사실 투수는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사람이거든요. 네. 예,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아쉬웠던 부분이 중간에 나왔던 소영준 선수, 김원중 선수, 네. 뭐 이런 선수들의 약간 저는 9위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타이밍의 문제가 조금 아쉬워서 사실 뭐 7점이라는 점수를 타선이 뽑아줬을 때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8실점을 하면서 아쉽게 졌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 젊은 투수들의 누군가가 한 명 좀 나와주면 우리 국가대표 팀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좀 아쉬웠던 경기 같습니다. 네, 투수진이 좀 약했다. 뭐 이런 말씀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 연이어 3점 홈런을 허용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나라 선수들도 실력이 뭐 만만치 않을 텐데 이렇게 홈런을 맞는 거 이거는 상당히 부담되지 않을까요? 뭐 홈런을 물론 이제 맞고 싶어서 맞는 투수들은 없는데 예. 이 야구는 사실 결과론이에요. 뭐 예. 투수가 항상 잘하고 싶고 낮게 던지고 싶고 코너워크 하고 싶고 이거는 이제 선수들이 항상 누군가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고요. 예.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상황도 중요하고요. 올해 김원준 선수를 예를 들면은 네. 투수 교체를 해서 위기 상황에 올라와서 이렇게 첫 타자를 삼진으로 잘 잡았고 그 이후에 항상 이제 조심해야 되죠. 왜냐면 투수들이 그런 투수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네. 위기 상황에 올라와서 전력 투구를 하고 뭐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그 상황 속에서 결과가 좋았을 때 보이기에 좀 극도로 되게 업이 된다라고 할까요? 네. 예, 투수들은 항상 이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 근데 김원중 선수가 삼진 잡은 이후에 표정에서도 그렇고 투구하는 모습들이 몸에 더 힘이 들어가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의 결과가 부위로 윽박 찔리는 것 같은 그런 투구의 모습들 거기서 사실 조금만 더 신중하게 조금만 더 조심하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 사실 네. 좋은 결과가 이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너무 자신 있게 공격적으로 들어갔던 부분이 좀 아쉽고요. 네. 지금 첫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부담이 컸던 걸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선수들이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다라고 느꼈어요. 예. 후반에 4회까지 특별한 기회 없이 이렇게 이닝을 끌어가는 타선의 모습을 봤었고 네. 고영표 선수도 좋은 볼을 가지고 있음에도 선두 타자를 몸에 맞는 볼이라든지 뭐 위기를 좀 자초하는 그런 투구
선수들의 모습을 봤을 때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의 야구가 네.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09년 WBC 정말 좋은 성적을 그렇죠. 많이 냈었잖아요. 예. 2013년부터 정말 국제대회에서 빈번히 안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고 예. 그런 결과들이 선수들한테는 이제는 해야 된다.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 정말로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인기도 사실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선수들이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첫 경기인데 투수 교체가 잦았잖아요. 내일 경기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야구는 이제 결과론이고요. 예. 어떻게 했었으면이라는 말은 전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감독님의 생각이 다 있었을 테고, 그림이 다 있었을 테고, 물론 그 선수들 하나하나가 잘 던졌으면, 실점을 안 했더라면 정말 좋은 기용이었던 거고, 그 선수들이 못했었을 때, 이렇게 했었으면, 이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별로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요. 어쨌든 일본전에 김광현 선수가 선발로 내정이 돼 있고, 네. 한국 투수들도 정우영 선수라든지 이의리 선수라든지 몇몇 선수들이 또 대기를 할 건데, 네. 사실 그래요. 저는 이 야구는 공이 둥글고 사실 레벨로 따지자면 한 2레벨 정도 낮은 팀이 위에 있는 팀을 이길 수 있는 게 야구 스포츠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예. 분명히 김광현 선수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일본전에서 물론 2008년도에는 좋은 투구를 했었고, 네. 2009년 WBC에는 사실 결과가 안 좋은 적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김광현 선수도 많이 일본 타자들 알고 있고, 일본 타자들도 김광현 선수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을 테니까, 네. 이제 수싸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김광현 선수의 경험으로 풀어 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야구 경기는 상대적인 거니까요. 일본 선발로 예정된 다르비슈의 경우에 2009년 WBC에서 한국 상대로 굉장히 좋은 호투를 보인 선수잖아요. 네. 우리 선수들이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략하기라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다르비슈 선수의 컨디션에 상당히 큰 역할이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다르비슈 선수라고 할지언정 시즌 초에 베스트 컨디션을 만드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느꼈었지만 시즌 초보다는 사실 여름에 선수들의 컨디션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다르비슈 선수가 연습 경기 하는 것도 봤을 때 평소 자신의 컨디션이 됐다라고는 사실 개인적으로 느끼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내일 투구에 미칠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실 내일 돼봐야지 네. 같아요. 예. 근데 오타니 선수도 지금 경계 대상 1호 아닙니까? 지금 투타를 겸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수로는 안 나와도 지금 타자를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우리 투수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오타니 선수도 지금 타격감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또 오타니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너무 평범한 구질을 10개 친다 그래서 10개를 다 안타나 홈런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야구라는 스포츠가 그렇고. 예. 오타니 선수도 반대로 우리나라를 상대할 때 분명히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든지 부담감이 조금은 있을 거예요. 잘 맞은 타구가 예를 들어서 정면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아쉬울 거고, 예. 그 다음 타석에 또 지장이 생길 거고, 뭔가가 하나가 꼬이기 시작하면 좀 깊게 갈 수 있는 게 야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타니 선수가 컨디션 좋지만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에 희망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설위원께서도 국가대표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한일전 많이 뛰어보셨잖아요. 네네. 그 한일전 앞두고
모든 종목 선수들이 부담감이 크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 한일전이라는 자체가 이 국민들의 관심도도 높고요. 좀 선수들 개개인으로도 이 일본만큼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상당히 강해요. 예. 또 우리나라 선수들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끝까지 악착같이 달라붙고 뭐 끝까지 파고들고 뭐 팀워크 뭐 이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호주전을 이기고 좀 마음이 가벼운 상태로 모든 걸 쏟아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아마 선수단 분위기가 많이 처져 있을 것 같아요. 호주전에 지면서. 네. 이 분위기를 좀 베테랑들이 김현수 선수라든가 물론 오늘 양현종 선수 결과가 안 좋았지만 양현종 선수라든가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예. 선수들이 동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내일은 사실 이제 D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히려 선수들한테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자신 있는 플레이로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력적으로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이 조금 못 미치지만 그런 부분으로 플러스를 시킨다면 좋은 경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뒤가 없다는 표현 쓰셨는데요. 만약 내일 한일전에서 우리가 진다면 지금 8강 진출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사실 내일 경기를 지게 된다면 8강 진출은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좀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긴 한데요. 네네. 내일 한일전 포함해서 남은 WBC 경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관전 포인트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사실 내일 경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내일 경기가 지게 되면 사실 선수들은 본선에 대한 희망을 많이 잃게 될 거고 예. 유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피로도라든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에 큰 타격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은 그런 생각들을 좀 뒤로 하고 내일 한 경기만 자꾸 이제 좋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수들이 자꾸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고 좋은 이미지를 그리다 보면은 좋은 경기 펼칠 것 같고요. 네. 관전 포인트는 특히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내일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선수들하고 통화가 되는 선수들이 있습니까? 얘기를 혹시 해주시거나 그런 게 있나요? 네, 사실 통화가 된 선수들은 있지만 네. 선수들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나서서 통화를 하기보다는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느끼는 부분들이 좀 더 경험으로 축적이 되고 앞으로 야구 인생에서 충분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굳이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내일 한일전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성빈 KBS 해설위원이었습니다.